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아랍에미리트 U23 2-1로 대한민국을 잡으면서 기선을 제압했다. 초반에 한 골을 실점하기는 했으나 금방 점수를 따라간 것이 역전의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 그동안 실바 감독이 팀을 잘 만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매치. 433전형으로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꽤 몰아붙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대한민국이 중원 조합에서 패착을 자꾸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력에서는 우위를 보일 수 있다. 2차전에서는 1차전에서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킬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인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듯. 대한민국 U23 황선홍 감독에 대한 여론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 황선홍 감독은 2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발언했는데 1차전 패배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중앙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듯. 아시안컵에서도 일본의 중앙 전력에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진 경험이 있었고 아랍에미리트도 스페인식 점유율 축구를 플랜 A로 삼고 있기 때문. 양 팀의 합의에 따라 교체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만큼 중앙 미드필더 구성을 확실하게 잡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최근 황선홍호가 중앙에서 잘게 썰어 들어가는 축구에 대한 대응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 애초에 평가전이기 때문에 여러 전술을 실험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는데 목적이 있는 매치라 조직력과 세밀한 빌드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아랍에미리트에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까지 하는 매치이기는 하나 금일 경기는 최소 한국이 무승부는 할 수 있는 매치라 생각된다. 추천 배팅 영앤디 한국승 2.5 오버. 카타르 피파 랭킹 50위 개막전 경기는 개최국의 경기로 한다는 관례에 따라 첫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개최를 확정짓고 나서 전력 상승에 골몰했는데 유럽 예선 A조에 합류하면서 강호들과의 스파링을 정기적으로 치르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지도 못했고 실점은 20점을 넘기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만 드러냈다.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은 카타르가 에콰도르에게 꽤 강했다는 점. 상대 전적도 1승 1패로 백중세이고 홈에서는 4-3으로 이긴 경험도 있다. 주장이자 주포인 하이도스와 어린 나임에도 A매치에서 89경기 26골을 넣고 있는 아피프 듀오가 클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호흡을 잘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에콰도르 피파 랭킹 44위 남미에서는 직행 마지노선인 4위를 차지했다. 초반에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패한 것 이외에는 승점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되면서 선두권을 유지했던 것이 진출에 큰 힘이 되었다. 바이런 카스티오의 위조 여건 문제가 잘 해결된 것도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다행이었다. 공격력이 매우 큰 문제. 발렌시아가 핵심 선수라는 것은 이견이 없으나 노쇠화로 이미 유럽 빅리그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이 경기를 대비해 아시아 국가인 사우디, 일본, 이라크 세 국가와 평가전을 치렀으나 세 경기 모두 0-0으로 끝내면서 빈곤한 득점력을 증명하고 말았지만 A매치인 점은 감안해야 한다. 3경기 무득점 무술점으로 경기를 펼친 것은 수비 위주 축구를 시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카타르를 상대로 원정에서 덜미를 잡힌 적도 있어 에콰도르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불안감은 충분히 가질 만은 하다. 코멘트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가 카타르를 대비한 3번의 평가전에서 빈곤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말았고 카타르와의 상대 전적도 그닥 좋은 편은 아니다. 카타르도 아직 세계 유수의 강호들과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기에는 무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 팀이 모두 보수적으로 나서면서 한 골 싸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다. 추천 배팅 에콰도르 승 2.5 언더. 몰도바 피파 랭킹 174위 아제르바이잔에게 덜미를 잡혔다. 팀 전반적인 전력이 많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는데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서 전혀 우세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경기 몰도바는 점유율을 40%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팀이라 중앙 숫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루마니아가 중앙 싸움 위주의 플랜을 자주 들고 오는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홈 경기지만
열세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결국 역습 위주의 플랜으로 나서야 할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받쳐주어야 할 수비가 좋지 못한 모습. 아르마스가 많은 나이로 인해 기본적인 수비력에서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이 크다. 루마니아 피파 랭킹 53위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1에서 2로 패하고 말았다. 일단 점유율은 앞서는데 성공했는데 역습 제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발목을 잡고 말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 주도권은 잡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경기에서도 433을 선발 포메이션으로 활용했고 점유율도 근소하게나마 앞서는데 성공했기 때문.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투톱 에너지 레벨에 잘 대응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몰도바의 스쿼드 나이가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 상대였던 슬로베니아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역습 대응이 쉬울 가능성이 높다. 푸스카스가 조금 더 분발해줄 필요는 있을 테지만 경기 주도권은 루마니아가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루마니아의 승리를 점치겠다. 기본적으로 중앙 싸움에서 루마니아가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 몰도바의 스쿼드 노쇠화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역습 저지나 에너지 레벨 싸움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최전방 푸스카스의 부진으로 인해 다득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기세상으로는 루마니아가 앞설 수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할 것. 추천 배팅 루마니아 승 2.5 언더. 몰타 피파 랭킹 65위 그리스를 상대로 꽤 좋은 결과를 냈다. 경기 후반까지는 2-1로 스코어가 앞섰을 정도로 상위 전력인 그리스를 상대로도 나름의 장점을 보여주는 모습. 사실 월드컵 예선에서도 득점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음은 보여준 바 있다. 그리스가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역습에서 공간을 꽤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도 몰타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부분. 전반적으로 팀의 에너지 레벨이 높아 득점력이 다소 아쉬운 아일랜드를 상대로도 충분히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아일랜드 피파 랭킹 49위 노르웨이와의 경기에서 1에서 2로 패했다. 역시 득점력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컸는데 투톱을 구성한 로빈슨과 오바페미가 모두 부진하면서 팀의 약점을 전혀 메워주지 못했다. 팀 기조가 수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에 더 많은 선수를 배치하는 모습. 결국 전방 투톱이 공격 작업의 대부분을 수행해야 하는데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고 득점까지 해줄 정도로 전방 자원들의 퀄리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게다가 몰타도 라인을 내리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역습 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높다. 코멘트 몰타는 일단 중원과 수비 라인의 에너지 레벨이 높아 수비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아일랜드의 전방 상황도 신뢰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언더 양상은 상당히 확률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며 아일랜드의 전력을 확신할 수 없다면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도 추천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헝가리 피파 랭킹 36위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2-2 승부라는 아쉬운 결과를 냈다. 점유율을 잡고 상대에게 공격적인 기조를 보인 것은 나쁘지 않았으나 득점력이 상승한 룩셈부르크의 날카로운 역습을 모두 저지하는 데는 실패한 셈. 그리스도 헝가리를 상대로 꽤 낮게 라인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의 기본적인 강팀 상대 전술이 수비적인 기조와 선골근 역습이기도 하고 헝가리가 강팀을 상대로 할 때 강한 압박과 역습으로 재미를 쏠쏠히 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 이로 인해 강팀에게 강하고 약팀에게 약한 의적이라는 이미지까지 생긴 만큼 낮은 라인과 상대의 역습에 대응하는 방식은 여전히 헝가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 피파 랭킹 56위 몰타에게 하마터면 질 뻔했니다. 86분 폰타스의 극적인 동점골이 아니었더라면 1에서 2로 패하는 굴욕적인 결과를 감내해야 했을 것.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꽤 공격적인 기조로 경기를 하는 편. 다만 헝가리의 압박 시퀀스가 강팀을 상대로도 잘 통했기 때문에 지난 경기처럼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의 역습도 그리스에게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일부러 라인을 낮추고 보수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지난 경기에서는 중앙 장악을 노리고 433을 들고 왔는데 같은 포메이션을 가동하더라도 최대한
두 줄 수비 양상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코멘트 그리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리스가 주포 둘이나 빠졌기 때문에 룩셈부르크보다는 득점력이 다소 처질 가능성이 있으나 헝가리의 역습 대처 능력을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헝가리의 득점력을 감안해 헝가리의 승리를 점쳐볼 수는 있으나 많은 점수차를 만들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헝가리 승 2.5 언더. 오스트리아 피파 랭킹 34위 안도라를 잡아냈다. 그러나 스코어 1-0은 다소 실망스러운데 점유율을 거의 8-2로 압도해 놓고도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 그나마 알라바가 선발 출장하지 않고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는 것이 고무적인 성과다. 다만 이탈리아를 상대로 중앙 전력에서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중론. 상대 중원 조합인 베라티 토날리 조합의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상태. 물론 평가전의 특성상 이탈리아가 중원 조합을 다르게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안도라전보다 중앙 전력 장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은 변함이 없다. 지난 경기보다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공격력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탈리아 피파 랭킹 6위 알바니아를 3-1로 격파하면서 좋은 A매치 스타트를 보여주었다. 가져갈 수 있는 전술적인 옵션이 달라진 것이 눈에 띄었는데 그동안은 433형식을 대부분의 경기에서 채택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343을 가동하면서 다른 방식의 경기 운영을 가져갔다. 임모빌레, 벨로티의 공백으로 인해 전방 파괴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측면 공격을 이용하면서 해결책을 찾은 모습. 특히 소속팀에서도 날카로운 킥과 세트피스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포의 활약이 눈부셨다. 키에사에게 공격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월드컵 PO에서도 키에사의 공백을 제대로 실감하면서 떨어졌음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공격 옵션의 대두는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부터 비중이 높아진 라스 파도리도 2개의 도움으로 측면 자원들의 파괴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코멘트 이탈리아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오스트리아가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이기고도 한 골을 넣는데 그쳤는데 이탈리아와의 중앙 싸움에서 난조를 보일 가능성도 높음을 감안하면 오스트리아의 공격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 이탈리아가 생소했던 300을 사용하고도 공격력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낸 데다 전술적인 옵션까지 다양해진 상태. 추천 배팅 이탈리아 승 2.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